자, 이번 시간 문제 45번 보시죠. 45번 보시면 다음의 냉동기 중에서 보일러를 열온으로 이용하는 것은 해서 밑에 이제 보면 그 기술된 게 왕복동식 냉동기부터 해서 흡수식 냉동기 쭉 해서 5가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일단 정답은 45번에 흡수식 냉동기가 맞습니다. 부분들에서 일단 45번은 이 부분 하나 좀 설명을 한번 좀 드리고 가볼게요. 45번 일단 여기 정답은 5번에 흡수식 냉동기 설명을 하는 부분이고요. 45번에 보시면 지문에 일단 그 지문 일단 여기 흡수식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 일단 먼저 압축식 냉동기. 압축식 냉동기 관련해서 압축식 냉동기 지금 이게 한번 그 모의고사를 한번 이게 지금 동영에서 한번 정리했다 다뤘던 부분이기도 한데 압축식 냉동기 그 순환 사이클 중에 하나 여쭤봤던 게 이제 보셨을 때 순환 사이클 압축기, 응축기 그리고 팽창 밸브하고 증발기 순으로 해서 그때 한번 문제를 여쭤봤던 게 여기 세 번째를 가로치고서 이거를 쓰시는 걸 여쭤봤었고 그때 정답을 했었던 것은 팽창 밸브라고 해서 팽창 밸브를 쓰시는 문제로서 정답을 처리하면 했었는 부분인데 팽창 밸브입니다. 이제 팽창 밸브라고 이제 정답을 해서 아마 동영 보이고 2회 때 한번 이게 주관식 문제를 한번 처리했던 부분들인데 이제 팽창 밸브는 정답을 처리했었고요. 근데 이게 이제 한번 그 지금 지리상에 올라와서 한번 이제 겸사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제 지리관 이 팽창 밸브라고 쓰지 않고 이거를 팽창기라고 쓰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제 그걸 여쭤서 이제 질문이 한번 올라와서 답을 해드렸는데 자, 명칭은 일단은 그러면 이제 그때 정답은 그때 모의고사 할 때 팽창 밸브로 정리를 했었고 아마 그 수업 시간에 뭐 시설 수업을 하면 제가 뭐 좀 잠깐 본 것 같아요. 그때 팽창기라고 수업을 했는데 이걸 팽창기를 쓰면 어떨까라고 해서 그걸 여쭤본 건데 여기 이제 보면 현재 압축식 냉동기 관련 여기는 법이 이론으로 정립이 되고 또 출제가 되는 부분들이니 이제 동영을 낼 때 이거를 좀 낼까 말까 좀 망설이다가 시험을 냈었는데 정리를 이렇게 하면 정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답은 따로 왜냐면 여기 현재 압축식이든 현재 지금 여기 그 분류를 물어본 이 흡수식이든 간에 여기는 이론으로 정리가 된 부분이고 그리고 특히 상대평가로 전환이 되면서 이론의 기존에 보시면 실무 쪽에서도 그 상대평가 전환되기 전에 주관식 문제는 예를 들어 슬리브라든가 아니면 간접배수라든가 또는 크로스 커넥션 같은 용어 쓰기도 주관식 분명히 냈었어요. 근데 상대평가로 전환이 되면서 또 그러한 부분이 조금 출제 아마 그 공단에 좀 염려가 됐는지 거의 그 관련 법령 아니면 그 하위 법령 기준에 있는 내용의 문항으로 저 주관식 냅니다. 그럼 결국 이의 제기가 들어갔을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상대평가로 전환이 됐을 때는 거의 이론에 관한 출제로서 검증이 된 용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배제가 됐어요. 많이 배제가 되고 거의 법령이나 그 해당 법령 하위 어떤 기준에 따른 근거 규정을 댈 수 있는 위주로 문제를 출제했었는데 자, 그럼 여기도 이제 법적인 근거는 따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게 여기 압축식 냉동 이 순환 사이클 이게 시험이 지금 이게 18회 시험을 뭘 했었냐면 이 압축식 냉동의 순환 사이클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그때 시험에 출제를 했을 때는 그중에 증발기를 가로쳐 놓고 주관식의 문제 증발기 그 4개 이 순환 사이클 4개 순환 사이클을 주고서 그중에 요 증발기를 쓰는 주관식 문제가 18회 때 출제를 했었어요. 그때 시험은 증발기를 쓰는 문제였지만 그 순환 사이클에 관한 그림을 그려서 출제할 당시에 명칭이 팽창 밸브라고 나왔어요. 이론상이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 뭐 정답은 이거 뭐 보다는 팽창 밸브라고 정답을 딱 확언할 수 있는 건 아닌데 18회 그 이 순환 사이클 이 4개 순환 사이클을 그려놓고서 이게 이런 순환 사이클에 관한 경로를 실제 그림을 그려놓고서
여기 지금 여기에 들어갈 요 증발기를 가로쳐놓고 용어를 쓰는 걸 물어봤던 부분인데 그 중에 보면 이 팽창 밸브를 쓸 때는 여기는 주어진 이 팽창 미순환 사이클은 압축기 용축기 팽창 밸브인데 이때 명칭이 팽창 밸브라고 지문에 한번 등장을 했었기 때문에 저도 팽창 밸브를 정답을 했었는데 이제 표현에 따라 이제 팽창 밸브 그거 이제 검색을 해봐도 주로 팽창기라는 표현보다 팽창 밸브로 많이 쓰고요. 또 실제 이제 시험이 18회 기출이 됐을 때 팽창 밸브라고 지문이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 정답은 팽창 밸브를 했고요. 혹시 쓸 경우가 발생하면 일단은 뭐 가능성은 좀 낮긴 합니다. 그러나 혹시 쓸 경우라면 제 생각은 팽창기보다는 팽창 밸브를 쓰는 게 좀 어떨까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일단 순환 사이클을 물었을 때 보면 옆에 팽창 밸브라는 지문 정리해서 일단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증발기 순으로 해서 순환 사이클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팽창기라는 표현은 뭐 전혀 맞다 틀리다 할 수 있건 아니지만 이와 같은 출제 근거를 놓고 봤을 때 가능하면 팽창기보다 뭘로 팽창 밸브를 쓰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고요. 그럼 현재 45번에 이 압축식 냉동기 지금 현재 문항 1번부터 해서 1번부터 쭉 해서 1번부터 해서 4번에 기술된 거 보시면 압축식 냉동기 조금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죠. 압축식 냉동기를 보시면 여기 전기를 이용해서 압축기를 구동하는 형태가 되는데 여기 이제 분류가 된 압축식 냉동기 그 종류가 1번에 왕복동식 냉동기하고 2번에 회전식 냉동기 그리고 3번하고 4번은 원심식 또는 이거를 이제 터보식 뭐 같은 명칭이라도 이걸 풀어놨기 때문에 3번에 원심식을 또는 터보식이라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1, 4번은 그 종류, 여기 3, 4번은 풀어서 이거를 4개로 만들어서 문제를 지문하기 때문에 일단 압축식 냉동기 종류 몇 가지, 3가지 명칭을 풀어서 4개로 만들어 놓고서 그 다음 문제 5번, 뭘 물어서 5번에 흡수식 냉동기의 요 지금 현재 이게 여기 보일러를 열온으로 이용하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이 흡수식 냉동기는 여기는 뭐예요? 그래서 보일러 열온으로 해서 그 냉매를 분리시켜서 냉매를 다시 재생하거나 발생시켜서 그걸 순환시킴으로써 이 냉각작용을 하는 게 흡수식 냉동기가 되는 거죠. 부분들에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정리하셔서 45번 정리해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부분들은. 일단 분류상으로 봤을 때는 흡수식 냉동기가 여기는 보일러를 통한 여기는 열 에너지죠. 그래서 열에 의해서 냉매를 분리시킴으로써 냉매를 다시 이제 그 재생을 해서 여기도 순환 사이클이라기보단 이 흡수식 냉동 그 사이클 정도만 잠깐 보면 예를 들어서 재생기입니다. 재생기를 다 요걸 뭐라고 해요? 재생기를 발생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재생기를 이제 발생기라고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생기 다음 단계가 무슨 단계죠? 발생된 전기를 물로 바꿔주는 무슨 과정이 있습니까? 여기도 응축기죠. 응축기에서 이 재생기 발생 전기를 이 응축기에 있는 여기서 이제 보면 이 냉각탑하고 교환하면서 그거를 물로 만들어서 그걸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를 증발기로 보내죠. 그래서 증발기에서 이제 보시면 실제 냉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증발기에서 증발을 마친 증발이 된 그 전기가 어디로 가죠? 흡수기로 이동을 해서 이 흡수기에서 뭐하고 섞이는 거죠? 이 증발기를 통해 나온 전기하고 이 흡수기에 뭐가 리튬 브로마이드가 섞여서 다시 이게 어디로 가죠? 이게 다시 재생기로 가서 이 재생기에 그럼 결국 여기 보면 지금 보면 보일러 열원이라고 했어요. 보일러에서 지금 이 발생기에 발생기에서 열을 가해서 이거를 냉매를 분리시켜서 재생기를 거쳐 다 이와 같은 사이클로 해서 쭉 해서 사이클은 여기는 출발은 여기는 압축기로 출발을 따게도 문제가 안 되지만 일단 여기 지금 흡수식 같은 경우는 주어지는 게 이 위치가 재생기라고 한다면 이 순서로 쭉 가는 것만 여기가 흡수기라고 한다면 또 이게 흡수기, 재생, 응축기 순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 이 경로 정도만 그래서 재생기, 응축기, 증발기, 흡수기 순으로 해서 일단 냉동이 이루어집니다. 여기는 뭐에 의해서 보일러 열에 의해서 여기 냉매를 이 물과 리튬 브로마이드를 서로 분리시켜서 발생된 전기를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해서 증발기에서 냉각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봐주시면 되죠. 부분들은. 그래서 흡수식 일단 그럼 여러분이 압축식 냉동기 구성 요소 몇 가지가 있어요?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증발기. 흡수식 냉동기 구성 요소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재생기, 응축기, 증발기, 흡수기에서 구성 요소 정도는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서 봐둘까요? 45번 좀 봐주시고 46번 건축은 이제 방수공법에 관한 설명입니다. 공법은 이제 쪽에 1번부터 5번 중에 지금 일단 1번
아스팔트 방수는 아스팔트 펠트 및 루핑 등을 용융 아스팔트로 여러 겹 적층 쌓아서 방수층을 형성하는 것을 아스팔트 방수가 되죠. 그럼 이번에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는 여기는 신장력과 내우성, 접착성, 즉 신장력이 늘어나는 정도, 신장력과 내우성, 접착성이 우수하며 여러 겹 적층하여 방수층 형성합니다. 아니 여기는 이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 시트지 한 겹으로서 방수층을 형성하는 공법으로서 여기는 여러 겹 적층이 아니라 시트지 한 겹으로 방수층을 형성하는 공법이죠. 그래서 여러 겹을 적층한다는 이야기는 일본에 하면 아스팔트 방수 공사라면 여러 겹 적층이라는 지문이 많은데 시트 방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트지 한 겹으로 방수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일단 2번 X. 자, 그리고 4번 가보죠. 4번은 시트 도막 방수예요. 시트 방수와 도막 방수 두 가지 여기서 그러면 일단 이 46번의 4번. 46번의 4번은 여기 복합방수예요. 복합방수. 일단 지문에 그렇게 주기도 하지만 복합방수라고 주게 되면 복합방수라는 것은 무슨 즉 시트 방수와 도막 방수 단점을 서로 상호 보완하는 방수가 무슨 방수가 되게 복합방수가 되죠. 그래서 지문은 복합방수라고 주기도 하지만 현재 주는 것과 같이 시트 도막 복합방수라고 지문을 줘도 자 보시면 기존 시트 또는 도막을 이용한 단층 방수 공법에 각각 그러니까 시트 방수의 단점과 도막 방수의 단점을 상호 보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방수하는 걸 이걸 복합 방수라 합니다. 그래서 복합 방수 단층 방수 공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복층 방수 공법을 복합 방수 또는 이거를 시트 도막 방수라 해서 나와 있죠. 부분들이. 시트지 같은 시트지. 그럼 여러분 이제 그 개념은 시트지를 가지고 시트지를 이게 이어다 이 시트를 이었을 이런 이음부의 뭐가 이런 이음부의 어떤 이게 누수력이 있을 수 있죠. 이러다 보면 여기다가 위에다가 시트지 위에다가 도막을 입혀버릴 수 있죠. 그러면 이 시트지 위에다 이렇게 도막을 입혀버리면 이러한 그 시트 방수와 도막 방수 단점을 상호 보완해서 방수하는 이게 복합 방수 요 개념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시트 방수 단점하고 도막 방수 서로 상호 보완을 시켜서 좀 더 개량이 된 형태 이거를 복합 방수 개념 정도로 해서 봐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시멘트 액체 방수 시공이 용이하며 경제적이지만 방수층 자체 균열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건조 수칙이 심한 노출 환경에서는 뭐합니까? 사용을 피합니다라고 해서 지문을. 자, 그럼 일단 46번에 1번부터 5번. 그럼 46번에 현재 1번부터 해서 5번까지 쭉 나와 있는데 보셨을 때, 자, 여기서는 요것만 잠깐 구분해 보죠. 자, 여러분들 이제 방수는 현재 1에서 5번까지 질문을 봤어요. 이거를 멤브레인 방수 있죠. 멤브레인 방수. 그러면 이 멤브레인 방수 공법이 아닌 것을 물어보기 이 중에서 1, 5번 중에 몇 번이 될까요? 멤브레인 방수 공법이 아닌 것을 찾으면 정답 몇 번? 5번이죠. 아니, 그러면 멤브레인 방수는 여러분 공부 이건 뭘 말하는 거죠? 고조제 표면에 피막을 씌워서 방수 효과를 내는 걸 뭐라고 그래요? 멤브레인 방수 공법이죠. 그러면 결국 1번부터 여기 1번부터 4번까지 고조제 표면에 일정의 막을 씌워서 방수 효과를 하는 방수를 내는 반면에 5번에 이 지금 나와 있는 시멘트 액체 방수는 고조제 표면에 시멘트포를 서서히 침투시켜서 방수 형성하는 공법이다 보니까 멤브레인 방수 공법이 아닌 건 5번 중에 몇 번? 5번. 그래서 이 방수 공법에 관한 분류 정도, 멤브레인이라는 것 고조 표면에 막을 씌워서 방수 효과를 내는 것을 멤브레인 방수 공법 정도 간단히 구분해서 1, 4번은 이제 그 멤브레인 방수 공법으로 고조 표면에 막을 씌워서 방수 효과를 내는 반면에 시멘트 액체 방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정리하시면서 가죠. 47번. 자,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서 1번부터 쭉 해서 나와 있는 지문 중에 보셨을 때 지문 일단 1번은 단지 서버, 2번은 통신 배관실의 출입문은 0.7m, 그 규격이죠. 폭 0.7m, 높이 1.8m 이상이어야 하며 그리고 출입 통제 표시를 합니다. 문틀은 무슨 치수 기준인가? 내측 치수 기준으로 해서 이에 따른 규정을 충족하고요. 무인 택배함의 설치 수량은 소형이면 10에서 15%, 중형 이상이면 15에서 20% 이상, 20% 정도로 설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질문. 자, 4번, 5번.
전자출입 시스템은 화재 발생 등 비상시에 소방 시스템과 연동되어 주동 현관과 지하 주차장의 출입문을 여기는 자동이 아니라 수동입니다.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게 하의한다. 그래서 현재 47번에 5번 여기는 자동이 뭘로 수동으로 지문이 바뀌어 주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5번 체크하시고요. 48번. 자, 48번은 승강기 승강기 법령상 정기검사, 검사 주기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었습니다. 부분들은. 자, 일단 1번. 1번은 그 정기검사 관련 주기부터 해서 관련 검사 주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문까지 설명한 지문으로서 일단 1번에 가보죠. 정기검사는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로서 정기검사 주기는 2년 이하로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조금 오해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걸 한번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왜 설명이 좀 필요하냐면 이건 아마 공부하셔서 이게 관계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1번은 2년이라고 그랬고요. 2번은 또 1년이라고 그랬고요. 또 3번 같은 경우는 6개월로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검사 주기가 왜 이게 다릅니까? 2년짜리도 있고 1년도 있고 또 6개월이라는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 관계만 잠깐 설명드리면 질문은 이 부분도 이제 보시면 간혹 그 질문 질의사항에 올라오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되는데 뭐 자주는 아니지만 지금 보시면 지문에 그 48번입니다. 48번에 보시면 일단 48번 1번은 여기 승강기 관련 승강기법 시행 그 세 개 관한 법령이다 보니까 일단 1번에 승강기 정기검사 검사 주기죠. 검사 주기. 승강기 검사 주기는 몇 년 이하로 한다? 2년 이하, 2년 이하. 2년이라는 거 승강기에 따른 검사는 그 여기서 이제 승강기에 설치된 승강기에 따른 검사 최대 2년이라는 것은 최대가 몇 년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최대 2년 이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승강기에 따라서 법에도 2년이라고 정해놓고 법에서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그 승강기 검사 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그 이제 세 가지는 중요치 않고요. 그래서 법에 2년 이하로 하고 승강기는 최대 검사 주기가 몇 년의 주기마다 2년의 주기마다 하는 게 있는데 그런데 승강기에 따른 검사 주기가 짧게는 몇 개월짜리가 있다. 6개월마다 해야 되는 저 검사 주기 대상이 승강기가 있는 거고 1년의 주기마다 해야 되는 승강기가 있는 거고 최대 몇 년까지 2년의 주기마다 해야 되는 승강기에 있다는 세 가지를 구분하셔서 법에서는 이렇게 2년이라고 해놓고 하위 법령에서 그 승강기별로 일정상을 고려해서 짧게는 6개월, 1년, 최 2년까지 해당되는 승강기를 정해놓은 게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럼 1번 하나 정리했었고요.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볼까요? 2번입니다. 정기검사 검사 주기는 몇 년? 1년으로 한다. 양가로 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을 말하는 거니까 1년의 정기검사를 보이는 승강기 있다는 게 2번을 말하는 거고요. 자, 밑에 문제를 만들고 틀리게 물었던 문항 3번. 승강기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후 일단 연수 1년이 아니라 2년입니다. 그래서 중대사고 중대고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몇 개월로 합니까? 6개월. 그러니까 짧게는 몇 개월짜리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6개월의 주기도 있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현 2번하고 3번의 설명을 드린 거고요. 2년은 뭔가? 2년을 보면 승강기에 따라 보시면 예를 들어서 화물용 엘리베이터 정기검사 주기는 2년입니다. 또 하나 관계는 없지만 단독주택에도 승강기 설치됐다. 그 단독 설치된 승강기 몇 년? 2년. 그래서 짧게는 6개월, 1년, 최대 2년짜리 있다는 의미로서 동그라미 1번에 2년, 2번에 1년, 그리고 3번에 6개월이라는 거에서 그 부분은 좀 그 둘의 그 세 개 관계를 좀 이해해 주시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자, 틀린 거 동그라미 2번 1년이 2년으로 바뀌어서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는 정기검사를 받는 날부터 6개월로 합니다. 4번. 일단 3번이 틀렸고요. 4번. 정기검사 검사 기간은 정기검사 검사 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검사 기간 이내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 검사 주기 도래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지문. 자, 그다음 5번 보죠. 자, 정기검사 검사 주기 도래일 전에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정기검사 검사 주기는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5번 맞습니다. 까지 이제 정리해서 이제 객관식 좀 정리 마무리하고요. 자, 주관식입니다. 주관식.
자, 주관식은 가장 먼저 그 주택법상 원룸형 주택에 관한 설명 내용에 대해 가로에 들어갈 용어 숫자를 쓰는 건데 일단 원룸형 주택은 이거는 도시형 생활주택적인 분류 중에 하나로서 제가 보면 가장 더 중요한 그 분류 중에 하나 원룸형 주택을 설명하는데 일단 원룸형 주택은 몇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까? 네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된 현재 그 중에 하나 두 개는 그냥 생략 처리했고요. 그 중에 답원에서 지금 문제 그 만들었던 것으로서 영어하고 숫자를 쓰시는 문제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원을 보죠. 이제 기역이란 건 욕실입니다. 그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네. 그런데 단서 면적이 즉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 니은 제곱이라고 해서 면적에 니은이 들어갈 것은 3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답원의 욕실하고 그리고 30이란 지문을 그래서 면적이 30 이상일 때는 몇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해서 65번 욕실하고 30 하나 체크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66번. 자, 장기수선 충당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용어를 쓰셔라 그래서 66번인데 일단 66번은 지금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이 용어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현재 66번은 지금 객관식으로도 지금 주관식으로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현 이 지문은 여러분들이 66번 일단 여러분이 보셨을 때 지금 보면 지금 장기수선 충당금의 기역은 는에서 여기는 첫 번째 여기는 요율입니다. 장기수선 요율을 해서 요율은 플러스해서 요율은 해당 공동체 공용 부분의 내부 연들을 감안해 뭘로 정합니까? 관리규약. 그래서 요율은 뭘로 정합니까? 관리규약으로 정합니다라고 해서 하나 기역에 들어갈 용어 하나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자, 니은에서 니은은 장기수선 계획으로 정한다 그래서 니은은 보면 여기는 적립금액이죠. 그래서 여기는 적립금액입니다. 적립금액은 무엇으로 정한다? 이게 장기수선 계획으로 정한다 그래서 적립금액은 이거는 뭘로? 장기수선 계획으로. 그러면 현재 여기서 물어봤던 거 뭐 물었으면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요율하고 적립금액도 이거 물어봤지만 현재 플러스가 되는 뭐뭐를 또 다시 한번 확인하죠. 여기는 플러스로 연결이 된 관리규약하고 장기수선 계획도 여러분이 이거는 정리하셔서 현재 물어본 것은 요율 적립금액이지만 이 두 가지 외에는 이 중에서 이 네 가지 중에 현재 물어봤던 건 여러분들이 두 가지지만 여기 66번에 간단한 두 줄짜리 지문인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요일에서부터 장기수선 계획은 이 네 개 중에 어떤 용어를 물어보는 것도 쓰실 수 있게끔 해서 정리하시고 또 쓰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위치가 서로 어떻게 되면 지문으로 물었을 때 요율은 뭐가 나와야 돼요? 관리규약,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과 짝짓기가 되어야 지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66번은 이거를 주관식의 문제도 꼭 준비할 필요가 있지만 객관식으로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율 플러스 관리규약, 적립금액, 장기수선 계획이라는 지문에서 짝짓기용의 문제 꼭 주의하셔서 66번도 정리 봐두시고요. 67번. 자, 67번에 이제 보시면 여기 임차인 대비 회의에 관한 내용이다 해서 가로에 들어갈 숫자를 쓰셔라 그래서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67번. 자, 67번도 여기도 이제 보시면 요것도 한번 좀 그 전후 관계를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자, 현재 67번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가죠. 67번에 67번 임차인 대비 67번은 보시면 임차인 대비 회의에 관한 내용이다. 그래서 가로에 들어갈 숫자를 쓰셔라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기역세 대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세대 이상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 대표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니은 세대 이상의 민간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 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지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 대표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일단 지문에 기역에 여기 현재 그럼 여기 지문에 기역에 들어갈 숫자와 니은에 들어갈 숫자를 여쭤본 건데 자 이제 그러면 기역에 들어갈 숫자는 얼마가 된가요? 20. 니은에 들어갈 숫자 얼마가 돼요? 15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자, 현재 지문에
기역하고 니은을 쓰신 건 기역은 20세대 이상이면 니은은 150세 이상이면 해서 20하고 150을 쓰시는 거고요. 자, 이제 그러면 주의할 것은 자, 20세대 이상이 뭐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에서 여기는 보면 그럼 지문의 뒤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의 라고 되어 있고요. 150세대도 가보시면 150세 이상의 임대 공간 공동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단지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단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왜 설명을 드리냐면 공부하시다 보면 이것도 간혹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임차인 대표는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이면 임차인 대표를 구성해야 한다. 왜냐하면 여기 150을 보시다 보니까 이게 또 입력은 150세대 이상이면 구성 여기 150 이상이면 대통령은 입주는 공동대는 구성한다고 보니까 여러분이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걸 착각하실 수 있냐? 150세대 이상이면 임차인 대표를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이거를 착각을 하셔가지고 뭐 할 수 있다? 그럼 임대주택 세대수 150세 이상만 되면 무조건 구성한다가 아니죠. 자, 그럼 정리합니다. 뭘 정리하고 말씀드리냐면 제20세대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세대수라는 건 세대수가 몇 세, 여기서 말한 대통령 말한 세대수라는 세대수가 몇 세대? 20세대 이상의 이 임대주택 20세대 이상 임차인 대표는 뭐 하더라? 구성할 수 있답니다. 그럼 여기서 주의할 150세대 이상이면 구성한다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이 150대 이상의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주나 공동 임차인은 구성한다고 했을 때 법으로 여기 정한 이 지문 외로 여러분이 하위 법령에 뭘 기억하셔야 돼요? 임차인 대표를 구성한다는 것은 그 대상의 세대수가 몇 세대가 돼요? 하위 법령에서 그 세대수가 몇 세대? 300세대 이상 또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이면서 플러스 뭔가요? 승강기가 설치된 그리고 150세대 이상이면서 뭐가 설치된 난방이 무슨 난방인가요? 중앙난방 또는 지역난방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여기 있는 그러면 여기 지금 이걸 한번 문제를 확인하자는 것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억하고 니를 여러분이 여기를 300으로 쓰실까 혹시나 해서 150을 넣어서 연습 한번 한 거고 이 150세 이상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세대수랑 구체적으로 몇 세대인가요? 지문이 1, 2, 3 중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것들 임차인 대표를 뭐 하더라? 구성한다. 무슨 말이냐? 그럼 단순히 세대수로만 봤을 때 몇 세대 이상이면 구성을 해야 돼요? 300세대 이상. 그럼 여기서 300 이상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승강기 설치되다 안 됐다?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고 난방도 무슨 난방? 중앙이나 지역 난방이나 단순히 승강기 설치되지 않냐고 개별 난방 방식 임대주택으로서 임차인 대표를 구성한다는 세대수만으로 놓고 봤을 때 몇 세대 이상이 돼야 돼요? 300세대 이상이면 구성한다는 거고요. 근데 단서 뭐가? 승강기나 중앙지역 난방이라 줬으면 그때는 세대 몇 세대 이상만 되면 150세대 이상이면 구성한다. 요거를 좀 이해를 해서 정리하셔야 되지 무조건 150 이상이 보니까 구성한다고 돼 있으니까 한다가 아니라 세대수만 놓고 봤을 땐 세대수면 몇 세대만 나와야 돼요? 300세대 이상만 나와야 되고 만약에 단서를 승강기나 중앙지역 난방을 주게 되면 세대수는 몇 세대만 되면 돼요? 150세 이상이면서 이 요건을 갖추면 구성한다고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착각을 좀 하지 마시라고 해서 요 짐을 적게 되면 300으로 쓸 소지가 있으니까 여기를 150이라고 쓰는 거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2세대 이상으로 하위 법령 이와 같은 세 가지를 정한 규정 이 셋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구성과 세대수를 정해놨기 때문에 여기 하나, 둘, 셋이라는 거 이 규모에 해당하면 구성해야 한다는 거지 세대에서 150세 이상을 무조건 구성한다는 질문은 아니란 것. 이거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갑니다. 그래서 67번 일단은 정답 일단 현재 주어지는 법에과 이 법에 따른 질문을 놓고 봤을 때 기역이면 20, 니은이면 150 이상이라는 숫자 쓰시는 것. 그래서 20, 150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68번 수해 방지 등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라고 그래서 비탈면과 건축물 등과 위치 관계 관련해서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한다 그래서 1번 자, 비탈면 아랫부분에 옹벽 또는 축대에 몽벽 등이라 이제 옹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옹벽 등과 비탈면의 너비 몇 메타? 기역은 1입니다. 1m 이상의 단을 만듭니다. 자, 2번. 비탈면 윗부분에 옹벽 등이 있는 경우는 그 옹벽 등과 비탈면 사이 너비 니은미터 1.5m 이상으로서 당의 옹벽 등 높이 얼마?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너비 이상의 단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단은 지금 비탈면 기준, 그 옹벽등이 비탈면 기준 아래쪽에 위치했을 때 그 단의 너비하고 비탈면 위쪽에 위치했을 때 그 단의 너비 규정을 설명하는 지문인데 여기는 각각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숫자 일단 현 지문 그대로 간다면 1, 1.5, 1 그 숫자를 쓰신 건데 요 숫자도 그냥 그 숫자만 외워가지고 여러분이 지나면 잊어버리니까 요 의미를 좀 이해하시고 좀 정리하시면 특히 두 번째 같은 경우 여러분이 그 숫자 1.5, 2분의 1 요거 이해를 안 되면 이 숫자를 여러분이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이게 잊어버렸으니까 이런 숫자가 나오더라 해서 그걸 한번 확인하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죠. 자, 지문은 지금 이 비탈면 기점에서 단에 관한 너비는 지금 보셨을 때 윗부분, 아랫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정리해 보죠. 68번. 68번인데 자, 비탈면이 있다. 비탈면의 기점으로 해서 아랫부분에 옹벽등이 있다. 아랫부분에 옹벽등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이때 이 아랫부분에 옹벽등이 있다면 단의 너비 이때 이 단은 아랫부분 일괄적으로 그냥 1m로 가버리는 큰 문제가 아니라 1m, 너비 1m 이상의 단을 만들면 단을 확보하라고 그랬죠. 이 공간을 확보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아래는 1m, 그다음 윗부분. 그럼 이 비탈면 기점 윗부분에 뭐가 이 윗부분에 옹벽등이 있을 때 이게 조금 여러분이 숫자가 여기는 얼마가 되죠? 여기는 1.5m 이상으로서 그 옹벽등 높이 얼마?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너비에 여기다 뭘 만들어? 여기다 단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단을. 그럼 이때는 아랫부분 일괄 1m로 그냥 문제가 안 돼. 이 윗부분 했을 때 이때 이 단의 너비는 얼마? 최소 넓이는 얼마로 확보하세요? 단의 너비는 1.5m를 확보해야 돼요. 확보하고 1.5m가 넘어간다면 그때는 어떻게? 이 높이 얼마? 이 옹벽등 높이 얼마? 2분의 1에 해당하는 너비 이상의 단을 만듦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장 요거는 뭐 일단 그러면 예를 들어 이 높이가 몇 미터? 이 높이가 2m. 2m짜리 옹벽등이라면 이때 단의 너비는 몇 미터를 갑니까? 높이에 관계없이 최소 기본적으로 얼마나 확보해 줘야 돼요? 1.5m는 확보가 돼야 되니까 이 높이가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너비는 얼마 이상? 1.5m가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거고 1.5m 이상으로서 옹벽등 높이 얼마? 2분의 1 이상이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 5m 볼까? 5m라고 봐요. 예를 들어 5m. 이 옹벽등 높이가 얼마? 5m입니다. 그럼 이 높이가 5m였을 때 단의 너비는 얼마를 할 거냐 했을 때 자, 1.5m 넘어간 거야. 최소 1.5m 넘어가. 1.5m 넘어간다면 그때는 뭐에 따라서 그 높이 얼마? 2분의 1이라는 것은 그럼 여기는 몇 m인가요? 너비가 얼마? 2.5m 이상 너비의 단을 설정. 그러니까 최소 너비는 얼마로 확보하되 1.5m는 확보가 돼야 되고 1.5m가 넘어간다면 그때는 뭐 하세요? 이 높이 얼마? 2분의 1 이상 해당하는 너비 이상의 단. 그러니까 5m면 1.5m가 넘어간다면 그때는 5m 절반이 얼마를 너비에 단을 설치합니까? 2.5m 이상의 너비에 단을 설치한다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 숫자는 아랫부분이 물었으니까 1을 쓰시는 거 하고 그 다음에 1.5를 여쭤봤고 분수표의 숫자 뭐 앞이 아니라 뒤쪽을 물어봤으니 이렇게 해서 1, 1.5, 1 이렇게 해서 68번은 좀 이해를 하시고 숫자를 정리하시는 거 조금 여러분 잊어버리는 게 덜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 68번 정리하고 69번입니다. 69번은 신축 공도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에 관한 박스에 있는 것을 보시면 시공자가 실내 공기질 그 측정 결과를 공고에 관한 기준의 숫자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공자는 사망에 따라 작성한 주택공기질 측정 결과 보고 또는 공고를 입주 기억일 전부터 니은일간 밑에 1, 2, 3의 장소에 공고한다고 해서 기억하고 니은에 들어갈 숫자는 7과 60, 7, 60입니다. 7, 60. 그래서 7일 전부터 60일간 공고합니다. 그래서 숫자 2개 쓰는 것 확인하고요. 70번. 자, 70번은 중앙 분쟁 조정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영어와 숫자를 씁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문에 완료에 관한 기한, 완료는 언제 할 거냐 관련해서 기억과 니은에 관한 지문을 주고서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영어와 숫자를 물었습니다. 여기는 그 영어 숫자 한번 넣어서 지문을 완성형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위원회는 조정 절차를 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절차를 완료한 후 조정안을 작성해서 지체 없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 조정 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기역의 조정 절차와 일자 30일을 좀 정리한 겁니다. 이 경우 사유기한 명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라고 해서 71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71번, 70번 정리 71번. 자,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관한 내용에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입니다. 자, 지문.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 배포하는 법. 원칙은 성희롱 예방 교육은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 배포하는 방법은 교육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예외적인 사업장의 규모 밑에 나와 있는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업이라면 그때는 교육자료를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 배포하는 것도 뭐예요? 교육한 것을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장 중 일단 그 중에 하나 기역 1번에 관한 그 근로자 수를 물었던 것으로서 기역은 10입니다. 그래서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2번에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 남성 또는 여성 중에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라고 해서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업에는 밑에는 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 배포하는 방법도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인정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기억 하나, 기억 10 하나 봐주시고 추가적으로 연수만 한번 적어볼까요? 연수 71번은 그러면 성희롱 예방 교육 했습니다. 그러면 성희롱 예방 교육 관련 기록은 몇 년 보관할까요? 3년. 그래서 이제 그 옆에다가 하나 여백에다가 성희롱 예방 관련 교육 기록은 몇 년 보관합니까? 3년 정도 하나 좀 간단히 적으셔서 갑니다. 72번. 자, 전기안전관리법상 전기사고의 조사 대상에 관한 내용이다. 그래서 가로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라고 해서 자, 대통령으로 정한 전기사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중대한 사고하고 전기설비로 인하여 발생한 것 추정되는 다음 각목의 사고. 밑에 1번의 중대한 사고와 전기로 인해 발생한 것 추정되는 다음 각목의 가나다 해서 그게 1과 2에 해당하는 사고라고 했을 때는 전기사고 원인 경위를 조사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구체적인 지문을 주고 물어봤던 것은 전기로 인하여 발생한 것 추정되는 다음 각목에 가나다에 해당되는 사고 규모 이상에 해당할 때는 전기사고 원인 경위를 조사하게 되는데 자, 그중에 이제 가번하고 나번이죠. 가번하고 나번은 물었던 게 사망자 인원과 사망과 부상 인원은 몇 명인지 그리고 이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 가액은 얼마인지 그걸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가번은 사망자가 몇 명, 2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3명 이상인 화재 사고 그래서 2명, 3명 니은. 자, 그러면 재산 피해가 최소 얼마의 금액 이상의 그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금 전기사고 원인 경우 조사할 거냐 그래서 나번에 들어갈 것은 재산 피해가 얼마 3억 원 이상인 화재 사고다. 그래서 사망 보상 이 관련 재산 피해 관련해서 233 이 3억 원 이상의 양가로 단서 해당 화재 사고에 대해서 경찰 관세나 소방 관세 추정한 가액, 추정가액이죠. 정확한 실제 금액 피해금 알 수 없으니까 경찰이나 소방을 추정한 추정가액이 얼마 이상 3억 원 이상인 경우 기타 지정된 사고에서 여기는 가번하고 나번 전기설비 관련 화재 사고 관련해서는 가번하고 나번을 좀 체크 봐주시고요. 73번. 73번에 보시면 그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그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통보에 관한 기한하고 관련 과태료에 관한 지문을 물었을 때 1번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했을 때는 장관에게 통보하는데 그 몇 개월 이내에 통보합니까? 그래서 73번에 기억에 들어갈 것은 3개월의 3입니다. 3. 두 번째 자체 점검의 결과를 승강기 안전정보망에 입력하지 않냐거나 입력은 여기 있는 법에서 자체 점검은 5일 이내 관리주체가 입력하게 했어요. 근데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했다면 그때 니은 얼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3과 500 쓰시는 것 예산하 73번 정리하고요. 74번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은 노출 배관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단서가 있죠. 그래서 다만 지상 배관과 연결을 위해서 보호 조치했어요. 무슨 관으로 보호돼 기역에 들어갈 것은
관에 관한 정도 여기는 금속관입니다. 그래서 금속관으로 보호 조치를 하고 지면에서 몇 cm로 노출합니까? 30cm 이하로. 그러니까 여기는 보호 조치에 관한 관의 종류 하나, 그리고 보호 조치를 해서 제한 없이 쓸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높이는 최소 얼마 높이 이하로 이걸 사용할 수 있다. 30cm 이하로 노출 시공하는 경우에 노출 배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금속관 그리고 숫자 얼마? 30 숫자 봐두시고요. 자, 75번. 75번은 여기 보면 75번은 지금 용어 두 가지입니다. 용어 두 가지를 75번에 물었는데 75번은 자, 75번은 일단 용어 쓰기 넣고 지금 조금 일단 이 환기설비는 하나예요. 이 하나의 이 환기설비가 세대는 이 이상의 실이라고 예를 들어서 이 이상이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실하고 B라는 실에 이 환기를 하고자 하니까 환기설비 이 하나의 환기설비 이 세대는 이 이상의 실은 뭐 A든 B든 뭐 3개 이상이 있는 걸 두 개만 예를 든다면 이때 환기설비 하나를 가지고 세대는 이 이상의 환기하고 됐을 때 이때 관련 규정을 물어본 건데 자 지금 지문은 뭐죠? 영어를 쓰기를 물어본 거니까 하나의 기계 환기설비 세대는 이 이상의 실에 바깥 공인을 공급할 경우에 기역 환기량과 각 실에 필요한 기역한 환기량이 니은 이상이 되도록 한다 해서 기역은 필요 환기입니다. 필요 환기량은 각 실에 필요한 환기량이 뭐예요? 합계 이상. 그래서 여기 물었던 것은 지금 여기는 지문에 물었던 정답 물어본 것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합계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합계 이상이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A실에 필요한 환기량이 예를 들어서 4다. B실에 필요한 환기량이 3이다. 그러면 요 두 개를 필요한 환기량 합계가 얼마? 7. 그럼 최소 이때 환기설비 요 필요 환기량 뭐보다는 커요? 이 두 개 실에 필요한 환기량이 합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에서 용어 두 가지에서 이때 필요하고 합계고요. 이때는 이것도 틀리게도 한번 출제했던 부분인데 이때는 이 실의 최적의 크기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이 두 개 실에 필요한 환기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환기량이 합계 이상이 되도록 환기설비 필요 환기량을 정합니다. 그래서 의미 좀 이해하시면서 필요하고 환기. 자, 76번 규칙상 먹는물 수질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그래서 여기는 경도하고 증발 잔류물 가지고 여기는 단서를 뭐라고 줬냐면 수돗물이라고 단서를 주고 경도와 증발 잔류물에 관한 숫자를 물었던 질문으로서 경도는 수돗물은 300mg/L를 넘지 않습니다. 증발 잔류물은 여기는 수돗물의 경우는 얼마를 500mg/L를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76번에 그 300과 500 쓰시는 것, 76번 숫자 쓰시는 거 한번 정리 봐두시고요. 자, 77번입니다. 77번. 자, 비례설비 설치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례설비 설치에 관한 내용이다. 그래서 용어를 쓰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비례설비는 일단 명칭은 여러분이 두 가지를 좀 주의하실 거예요. 건축물 맨 윗부분으로부터 돌출식에 설치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77번에 이 낙뢰를 치는 건 여러분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물에 어디 치는 낙뢰, 위쪽에 치는 낙뢰를 잡아주는 장치가 필요하지만 건물이 고층 또는 초고층화 되다 보니 건물의 이 측면에 치는 낙뢰를 받아주는 장치를 물었을 때 현재 여기는 뭐예요? 건축물의 맨 윗부분, 여기서는 이 윗부분에 치는 이 낙뢰를 받아주는 장치 이름이 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물어본 건 아니지만 이 건물의 측면에 치는 낙뢰를 잡아주는 이 명칭이 뭔지 그래서 이 비례설비 관련 명칭을 물었을 때 위에 치는 낙뢰를 잡아주는 이 장치 이게 돌침입니다. 돌침. 그 다음에 건물의 측면에 치는 이 낙뢰를 받아주는 장치 이게 이름을 혹시 모르면 이거는 이게 나와야 돼. 측면 낙뢰 방지라는 질문을 좀 그때는 수레부를 쓰셔야 되고 건축물의 맨 위부는 뭐가 나와야 돼요? 돌침. 그래서 돌침하고 수레부를 기억하셔서 수레부란 것은 위가 아니라 건물의 측면에 치는 낙뢰를 받아주는 장치가 수레부. 위쪽에 치는 건 뭐예요? 돌침이. 그래서 여기서는 물어본 건 돌침을 쓰는 문제로서 기역은 돌침은 건축물 맨 위로부터 25cm 이상 돌출시켜 설치해야 돼. 규칙에 따른 무슨 하중? 디귿. 설계 하중. 그래서 용어 두 가지하고 숫자 쓰시는 것. 78번. 78번은 지금 관련 규칙상 건축물의 냉방 설비 등에 관한 내용이다. 그래서 가로에 들어갈 숫자를 쓰십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 설치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다는 그래서 세 가지에 관한 기준 중 1번에 배기구 설치 높이에 관해서 도로면으로부터 얼마 이상의 높이에 설치합니까? 그거를 기역이라는 것은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합니다. 라고 해서 78번의 지문 정리하고요. 79번. 79번은 보면 그 관련 규칙에서 층간소음에 관한, 층간소음은 두 가지죠. 직접 충격 소음하고 공기 전달 소음 두 가지를 물어보는데 여기는 층간소음에 관한 범위 중에 데시벨을 물어본 게 아니라 그 데시벨에 관한 5분간의 등가 소음도라 주간 야간에 45, 40을 주고 여러분이 이 현재 기술된 이 층간소음에 관한 종류 두 가지가 직접 충격 소음인지 공기 전달 소음인지 여러분이 기억에 들어갈 그 층간소음의 범위 중에 어디에 해당한 여러분이 쓰시는 걸 물어봤죠. 그럼 현재 주어지는 건 여기 뭘 말한 건가요? 이건 공기 전달 소음 관련한 데시벨에 관한 주야간에 관한 규정치를 정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기 전달 소음은 5분간의 등가 소음도 관련해서 45, 40, 주간 45, 야간 45에서 79번에 물어보고 있는 것은 지금 공기 전달 소음 관련해서 범위를 여쭤본 겁니다. 자, 마지막 80번. 80번 잠깐 볼까? 80번. 80번은 시설물 안전및 유지 관련 특별법상 전기 안전점검에 관한 내용입니다. 80번에서 이제 보시면 그 전기 안전점검 등급에 따라 A 등급, A 등급, BC 등급 나와 있는데 하나가 오타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거 좀 수정을 좀 부탁드릴게요. 80번에 등급은 지금 A 등급, B, C 등급은 방기 기역 이상이다. 그래서 보시면 저 기역에 들어갈 숫자 1입니다. 1.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세 번째가 C하고 D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이게 잘못 나왔는데 여기에 지금 C, D가 여기에 D로 바뀌어야 맞습니다. 이게 D로 바뀌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D2 등급이면 현재 1년에 니은 회상에는 1년에 3. 그래서 여기 A, B, C 방기 1 이상, D2는 1년에 3회 이상 해서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숫자 1과 3을 쓰시는 거예요. 1, 3 쓰시는 거 한번 정리 받아요. 일단 80번까지 이렇게 정리 좀 마무리하고요. 자, 밑에 이제 보면 하나, 그 이전에 그 3회 동형 모의고사 할 때, 수업할 때는 일단 지금, 수업을 할 때 그 71번, 그 토지 표준 시방세 관련해서 청소구 설치에 관한 게 수업을 그 했을 때 기역하고 니은의 숫자를, 수업을 할 때 30하고 15로 설명을 잘못 드렸었어요. 그래서 현재 동형 밑에 이제 수정상이나 당구등 필수해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에 동형, 3회 동형에 지금 그 숫자가 수업을 할 때 30하고 15로 잠깐 설명을 잘못 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좀 바로 잡아서 15하고 30으로 좀 수정합니다. 부분들은. 지금 현재 3회 동형 모의고사 문제 이 3회에는 수정이 된 걸로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수업할 때 30하고 15로 설명을 잘못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 역시 이제 동형 이게 촬영된 거하고 이게 맞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수업은 지금 30, 15 했던 걸 다 바로 잡아서 15, 30으로 되어 있고요. 혹시 이제 출력에다 보고 계시다면 수정된 걸로 아마 수정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면 수업 때는 30, 15였다고 말씀드렸던 걸 15, 30으로 다시 수정을 좀 해서 다시 수정을 해서 바로 잡습니다. 이거 하나만 수정을 좀 해주시면 돼요. 고맙겠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러게 이제 해서 3회 소정상 잠깐 마무리하면서 여기까지 해서 5회 동형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